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학기 같이 수업을 맡게 된 파티셰 손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힘들죠? 자, 우리 모두 즐거운 베이킹 시간을 가져봐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초콜릿 플라워 만들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초콜릿 플라워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초콜릿이 어디서 왔는지, 옛날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또 그 맛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론상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초콜릿이 어디가 고향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많은 질문을 해보는데, 대부분 유럽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우리나라 제주도요, 가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자, 우리가 쉽게 접하고 발전된 곳이 유럽이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초콜릿, 즉 카카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히 뜨겁고 습기가 많은 곳이 필요해요. 자, 전 세계에서 습기가 많고 햇빛도 가장 많이 내려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힌트. 김병만 아저씨가 밀림을 자주 가죠? 그 밀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맞춰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초콜릿의 원래 고향은 아마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BC 1100에서 1400년경에 중미 지방에서 카카오가 재배됐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 카카오의 흔적을 보면은 마야 문명에서 보는 마야 토기에서 초콜릿으로 보여지는 잔연존 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중미, 즉 중아메리카, 뭐 아마존 부근, 뭐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뜨거운 부분에서 이 카카오 열매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카카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음식으로보다는 약으로 많이 사용했답니다. 자, 원시인들이 사냥을 나갈 때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응급처치할 약이 없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 카카오 열매를 먹으면 신비하게도 두통도 낫고 약간의 에너지원이 생겨서 오돌오돌 힘들 때 먹어주면 힘이 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초콜릿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아마존처럼 뜨거운 중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초콜릿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초콜릿은 아다시피 음식입니다. 음식이지만 아지테 풍요의 여신 초치케차리라에서 명칭이 유래됐다고 해요. 또 멕시코 나우아트로라는 초콜라틀이 뭐냐면 초콜릿가 쓴맛이란 뜻이거든요. 아툴은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쓴 물이라고 해서 옛날에 중남미 사람들은 쓴물을 많이 자주 마셨다고 해요. 그만큼 음식보다는 근데 뭐예요? 약에 가까웠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쓴 초콜릿을 스페인이 그 중남미를 많이 점령했었잖아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에 맛이 너무 쓰니까 유럽에선 유행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맛의 변화를 어떻게 주었나? 여러분들 알프스가 있는 곳 아나요? 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목장이 많기 때문에 소의 젖이 많았고 이런 풍부한 기타 식품들을 재배하는 게 많았었나 봐요. 거기 있던 파티셰들이 우유를 이용해서 밀크 초콜릿이 만들어지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사탕수수를 녹여서 넣으면서 그 단맛까지 풍부하게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 초콜릿이 유행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초콜릿이 굉장히 쌌는데 이 스위스의 밀크 초콜릿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사각형 모양에다가 달달한 맛이 추가되고 우유의 그 고소한 맛이까지 그 풍미가 좋아진 초콜릿이 발전되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자,
초콜릿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뭘까요? 카카오겠죠, 그쵸? 카카오도 열매를 피고 미안해요. 자, 카카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카카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카카오가 꽃을 피우면 꽃이 떨어지면서 어린 카카오 열매가 자랍니다. 그럼 성장한 카카오가 우리나라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꼭 우리나라에 약간 단호박이 색깔이 다른 단호박처럼 생겼죠? 카카오가 성장했고 성장한 카카오를 따서 반을 딱 잘라보면은 안에 이렇게 카카오 닙스와 카카오 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가운데 보면은 까맣게 콩콩콩 콩처럼 있는 거 있죠? 그게 카카오 빈이에요. 이 카카오 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초콜릿을 가공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초콜릿 가공 과정이 있지요. 자, 초콜릿 가공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카카오 나무에서 열매를 추출해서 열매를 처음에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발효하고 건조하고 발효하고 볶고 건조하고 다시 발효해서 빻아서 콘칭 작업이 끝나면 카카오 베이스와 카카오 버터 이런 성분들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또 준 초콜릿, 코코아 가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초콜릿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자, 초콜릿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처럼 쇼콜라티에들이나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알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진짜 초콜릿이다, 누구는 가짜 초콜릿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카카오의 함량이 많은 초콜릿을 커버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만들고 꾸밀 수 있는 것을 코팅 초콜릿, 다른 말로 컴파운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자, 커버츠 초콜릿에는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 있어요. 자, 그 표에 보듯이 카카오 버터는 이렇게 하얗게 지방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카카오 고형분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카카오 버터를 뺀 나머지 부분을 말려서 가루로 낸 것입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면 잘 구별이 가겠죠. 자,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고형분이 적어도 35% 이상, 카카오 버터가 18% 이상 된 것을 말하고요.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 고형분이 25% 이상, 우유 성분이 14%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고형분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카카오 버터 20% 이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코팅 초콜릿 컴파운드라고도 하는데요. 코코아 분말과 코코아 버터를 대체하는 유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커버처는 온통 코코아 버터가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코팅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 대신에 다른 대체 유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코코넛 기름 알죠? 코코넛 기름이나 팜유, 야자수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따서 만든 기름이에요. 그걸 혼합해서 만드는 것이고 같은 유지가 다른 것 뿐입니다. 맛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전문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초콜릿을 여러분들 알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초콜릿 작업을 할 때 초콜릿을 녹이고 굳히고 여러 가지 몰딩도 하고 디핑도 하고 하는데 자, 초콜릿은 일단 아까 알겠지만 커버츠 초콜릿과 컴파운드 초콜릿이 있습니다. 네, 컴파운드 초콜릿은 팜유나 야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커버츠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가 굉장히 온도에 예민합니다. 자, 일반 집에서 버터 알죠? 버터를 온도를 쉽게 하면 타지요. 너무 내주면 어떻게 해요? 냉각이 돼서 고체처럼 변하지요. 자,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커버츠 초콜릿을 작업 때는 반드시 템퍼링 작업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자, 템퍼링 작업이 무엇이냐? 초콜릿 성분인 카카오 버터의 녹고 굳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맛과 보관성과 형상화 등을 하는데 질 좋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템퍼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각 초콜릿마다 특성이 있어요. 템퍼링 할 때 녹여야 되니까 온도를 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올려주는 온도와 다시 이 온도를 조금 냉각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버터가 안정화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해요. 스프링 작업도 하고 나비도 그리고 초콜릿 봉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거든요. 자, 이럴 때 그 작업 온도를까지 해서 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48도까지고 50도가 넘어가면 버터가 깨져요. 그래서 작품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초콜릿마다 온도가 있는데요. 자, 다크 초콜릿은 46에서 48도 올리는 온도고, 밀크 초콜릿은 40에서 45도입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38도에서 43도고요. 자, 여기서 내리는 온도라는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뜨겁게 올려줬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약간 밑으로 고체가 될랑말랑 하는 그 온도까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리는 온도라고 하고, 다크 초콜릿은 27도에서 28도, 밀크 초콜릿은 26도, 화이트 초콜릿은 26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다크 초콜릿 26도, 27도, 28도가 뭐냐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얘가 이제 굳어버리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굽기 전까지 한번 내려주는 것을 이 내리는 온도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내리는 온도까지 내려서 바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굽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도도 살짝 올려주는데 이걸 작업 온도라고 합니다. 자, 작업 온도를 맞춰 주어야 우리가 스프링도 만들고 몰드도 해서 구두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플라워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작업 온도는 다크 초콜릿은 31도에서 32도, 밀크 초콜릿은 2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28도에서 29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템퍼링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순행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뜨겁게 해서 초콜릿을 녹이고 다시 물을 차갑게 해서 초콜릿 온도를 내리고 다시 미지근하게 해서 작업 온도를 맞추는, 즉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순행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 그 주방에 가면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자, 대리석의 특징이 뭐냐면 대리석은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녹인 초콜릿을 대리석판에 쭉 필어서 미면서 대리석에 어떻게 해요? 그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특성에 맞춰서 거기서 온도를 맞추는 법을 대리석 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초콜릿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은 초콜릿의 생활도 하지만 이 초콜릿이 참 재밌답니다. 초콜릿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물이고요. 초콜릿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은 온도랍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초콜릿으로 장식품도 만들고 디핑도 하고 몰딩도 하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초콜릿이 어떻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장식품을 만들더라도 세상에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예쁜, 조금 못생겼더라도 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자아 성취감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선생님이 했던 작품들을 몇 개 보여줄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초콜릿 플라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이론 시간이 끝내서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 낼게요. 자, 초콜릿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자, 정답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초콜릿은 크게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두 가지 종류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 그리고 초콜릿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잘 생각이 안 나면 앞에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마지막에 말한 것 중에 있어요. 자, 이름으로써 이론 수업을, 초콜릿에 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외에 초콜릿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